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문주반생기라고 하고요. 저자는 양주동 선생님이십니다. 국문학자시고요. 1903년에 태어나셔서 1977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국문학자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의 과목과는 별 상관이 없는 분이신데 제가 왜 이 문주반생기라는 책을 들고 왔을까요? 이 문주반생기 안에는요, 양주동 선생님이 공부에 대한 태도, 그리고 공부에 대한 어떤 진심, 그리고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글이고 책입니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독특한 제목을 가진 그 수필이 있는데 바로 몇 어찌라는 곳입니다. 몇 어찌. 몇 어찌라는 것은 한자어로 하면 기하라는 글로 표현될 수 있어요. 기하.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죠? 바로 도형을 다루는 학문이죠. 양주동 선생님이 처음에 기하를 접하게 됐던 어떤 충격, 그리고 그 경험, 그리고 공부를 대하는, 그리고 수학을 대하는 국문학자의 마음을 그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수학 이야기이기도 하고 국어 이야기이기도 한 이 몇 어찌라는 글을 읽어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법무사의 책을 구입을 했어요. 법무사의 책은 양주동 선생님의 그 원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책이라서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용어나 이런 부분들하고 좀 거리가 먼,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글들이 많고 한자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각색을 해서 읽어 드릴 거고요. 추천하기는 이 문주반생기, 이 범우사라고 했죠. 문주반생기라는 책을 직접 사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또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주반생기에 있는 몇 어찌라는 부분을 일부 각색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주반생기 몇 어찌. 나는 개학 전날 교과서를 사가지고 하숙에 돌아와 큰 호기심을 가지고 훑어보았다. 그러던 중 참 기괴한 또 한 단어를 발견했는데 그게 곧 기하라는 것이었다. 기하의 기는 몇이란 뜻이요 하는 어찌란 뜻의 글자임이야 내 어찌 모르랴만. 이 두 글자로 이루어진 기하라는 말의 뜻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기하라, 몇 어찌라니. 첫 기하 시간이었다. 나는 자리를 정돈하고 앉아서 선생님을 기다렸다. 이윽고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예를 받으시고 강의를 시작하려 하실 때였다. 맨 앞줄에 앉았던 나는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대체 기하가 무슨 뜻입니까? 몇 어찌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이 기상천외한 질문을 받으시고는 처음에는 선생님을 놀리려는 공연한 시문으로 하셨던지 너 어디서 왔느냐? 정말 그 뜻을 모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곧 나에게 아무 악의도 없음을 알아채시고는 그 말의 유래와 뜻을 알려주셨다. 말씀하시길 영어의 geometry, 측지술을 중국 명나라 말기의 서광계가 중국어로 옮길 때 이 말에서 지오, 땅이라는 말을 따서 지어, 기하의 중국음을 음역한 것인데 이를 우리는 우리 한자음을 따서 기하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 말씀해 주셨다. 너 한문은 얼마나 배웠느냐? 네, 사서삼경, 제자백과, 무불통지입니다. 그런데 기하의 뜻을 모른다. 한문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 내일부터는 세수 좀 하고 오너라. 머리꼴하며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사실 나는 기하라는 말의 뜻과 그 미지의 내용을 생각하는데 너무 골똘했던 나머지 세수하는 것도 있고 등교했던 것이었다. 나머지 시간은 일사천리로 강의가 계속되어 점, 선, 면의 정의를 배우고 각, 예각, 둔각, 대전각, 대전각은 막곡지각이란 뜻입니다. 대전각을 배우고 공리, 정리 이런 용어들을 배우게 되었다. 하숙에 돌아온 나는 또 정리란 증명을 요하는 진리다 같은 참으로 기괴한 문장을 뇌까리면서
다음 기하 시간에 초조하게 기다렸다. 다음 기하 시간이었다. 오늘 공부할 문제는 정리, 대정각은 서로 상등하다, 막곡지각은 서로 같다라는 뜻입니다. 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나는 또 손을 번쩍 들고 두 곧은 막대기를 가위 모양으로 교차, 고정시켜 놓고 벌렸다. 닫았다 하면 아래 위의 각이 서로 같을 것은 정한 이치인데 무슨 다른 증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허허 웃으시고는 그것은 비유지 증명은 아니라고 하셨다. 그런 비유를 하지 않고 대정각이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칠판에 두 선분을 교차되게 긋고 한 선분의 두 끝을 A와 B, 또 한 선분의 두 끝을 C와 D, 교차점을 O, 그리고 각 AOC를 A, 각 COB를 B, 각 BOD를 C라고 표시한 다음에 나에게 질문을 해가면서 칠판에다 식을 써가셨다. 각 A와 각 B의 합은 몇 도가 되느냐? 180도입니다. B와 C도 180도가 되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각 A와 각 B의 합은 각 B와 각 C의 합으로 서로 같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각 A와 C는 같지 않느냐? 네, 그런데 그게 어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잘 보거라. 어떻게 되었는지. 멋모르고 예예 하다 보니 어느덧 대정각이 같아져 있지 않은가? 그 놀라움, 그 신기함, 그 감격. 나는 그 수학적, 과학적, 실증적 학풍 앞에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내 조국의 모습이 눈앞에 스쳐감을 놓칠 수 없었다. 현대 문명을 늦게 깨달아 영문도 모르고 무슨 조약에다 예하고 도장만 찍다가 드디어 자 봐라 어떻게 되었나. 망국의 슬픔을 당한 내 조국. 그래 이제 나는 신학문을 배우리라. 이 나라를 찾으리라. 나는 그날 밤을 하얗게 세웠다. 전체 내용을 좀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읽어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진지함을 가끔 잊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고 굉장히 오래전 글이긴 하지만 이분이 어떤 과목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학 그리고 자신이 공부하는 어떤 학문에 대한 놀라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그리고 우리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마지막 순간에 저도 좀 가슴이 떨리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현대 문명에 지각하였다, 늦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문인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예라고 대답하다가 망국의 슬픔을 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2018년을 사는 우리들, 누군가가 그대들에게 질문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예라고만 대답을 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또 무언가를 잃어가고 잊어갈 수 있는 거겠죠. 무엇을 잊고 무엇을 잃어가는지는 그 시간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수도 있겠죠.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아무 생각 없이 예 대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왜, 무엇 때문에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제가 이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1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늦은 시간에 혹시 공부하다 좀 지치게 되는 때 이 영상을 좀 다시 들어보셨으면 하는 그리고 돌려보셨으면 하는 생각에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글이 있을 때는 이렇게 좀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상 정현 경이었습니다.